얼마 전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5, 60대에 과거에 나름 인지도가 있었던 연예인들이 결혼을 꿈꾸며 동반자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이 프로그램은 흔한 리얼리티 쇼와는 조금 그 컨셉이 달라 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이아몬드 싱글이라 불리며 진지한 태도로 동반자를 찾아 나선 듯한 모습을 보였고, 프로그램의 전개 방식 역시 그들의 감정의 깊이를 섬세하게 그려내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은 두 참가자의 상대방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A씨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상대에 대해 조심스러움과 조금은 주춤거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써내려가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듯한 느낌이었다면, B씨는 상대방이 나이 차이가 나는 연하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당황스러움과 두려운 감정을 토해내듯 눈물까지 보이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기준은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말로써 표현하지 못한, 특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리얼리티 TV는 연출된 혼돈과 즉흥적인 드라마를 통해 집단의 문화와 심리를 미묘하게 반영하는 독특한 거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 속 로맨스를 중심으로 내세운 프로그램들은 인간의 깊은 본능, 즉 타인에 대한 호기심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려는 사회적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오락적 차원을 넘어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사회적 규범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며 우리의 집단적 인식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 내 곁의 철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프로그램이 주는 영향력을 이해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프로그램 속의 복잡한 메커니즘이 엮어나가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로맨스를 다룬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우리의 집단적 심리와 인간의 본질에 대해 어떤 방식의 심리적 방향성을 갖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맨틱 리얼리티 쇼의 가장 두드러진 주제의 중심에는 결혼을 개인적 성취의 궁극적인 목표로 이상화하는 잠재적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결혼을 행복한 삶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그려내며 결혼하지 않은 삶은 무언가 결핍된 삶이라는 은밀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내러티브는 특히 이와 같은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감정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결혼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완성시키는 보편적인 목적지일까? 아니면 충만한 삶으로 가는 여러 갈래의 길 중 하나일까? 결혼을 너무 이상화시키는 전개 방식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의 전통적 가치관을 고착화시킴과 동시에 결혼의 더 깊은 의미, 즉 상호 성장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동반자 관계에 관해 진지하게 탐구하려는 개인의 노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사랑을 밀고 당기는 게임 정도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단순한 순간적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책임이 따르는 선택이라는 점을 깨달은 것은 이미 때늦은 시기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내러티브는 부와 사회적 지위를 낭만화하는 경향입니다. 은연중 사용되고 있는 다이아 싱글이나 골드 싱글 같은 용어는 경제적 성공과 매력을 동일시하며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들을 은연중에 이상적인 매력을 가진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가치를 계층화하게 만듭니다. 이는 개인의 가치를 물질적 자산으로 판단하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소외감을 안겨줍니다. 또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끊임없는 비교와 불만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성공을 가치의 척도로 삼는 이 같은 왜곡된 가치체계는 물질적 성공만을 강조하며 인간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인 인간성이나 회복력 그리고 지적 깊이 같은 다양한 자질들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에는 매력 편향이라는 심리적 배경을 설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매력 편향은 매력적인 사람들을 더 유능하고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심리적 경향을 말합니다. 리얼리티 TV는 종종 가장 매력적이거나 부유하거나 사회적으로 뛰어난 참가자를 승자로 묘사하며 성공한 사람을 곧 존경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그들에 대해 긍정적이고 우호적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화된 포장은 외적인 성공만을 강조하여 친절함, 용기, 끈기 혹은 불완전함 속에서 발견되는 실패를 통한 지혜 같은 보다 깊은 가치를 가려버리는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 이와 같은 경향은 인간이 갖고 있는 다채로운 행복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점은 특히 우려할 만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프로그램은 나이 많은 남성과 젊은 여성의 관계는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것으로 묘사되는 반면 나이 많은 여성과 젊은 남성의 관계는 종종 부자연스럽고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남녀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 요소를 고려한다 해도 여성의 나이를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산으로 간주하고 나이가 들수록 그 가치가 감소한다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기존의 관습적인 사회적 규범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더 고착화시켜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는 진리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런 성별에 따른 상대방을 선택하는 데 대한 불안한 시선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다양한 삶이 주는 행복에 대한 기회를 앗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얼리티 TV는 넓은 소비자층 확보라는 강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때로 왜곡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관념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프로그램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와 가치의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단순히 사회의 현상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삶을 공정하고 풍요롭게 만들려는 관심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허상이 아닌 실존으로, 성공이 부가 아닌 영향력으로, 그리고 모든 개인의 이야기가 편견을 조장하는 사고로 묶여있는 것이 아닌 각각의 진정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의 깊이와 성장을 탐구할 수 있는 더 풍요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만남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면 앞에 앉아 이 드라마틱한 장면들에 매료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진실은 무엇이며 다시 써야 할 진실은 무엇인가? 그 답은 우리가 보고 듣는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시 상상할 용기에서 비롯될 것입니다.